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비상 수학 2 교과서 159쪽의 20번부터 문제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루트 x-3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다음에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이와 비슷한 유형을 미리 말하자면은 앞서 풀었던 그 문제 가운데 141쪽에 8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8번. 이 문제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더욱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자, 이 녀석을 우선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프로그램 이용할까요? 프로그램 이용하죠. 아니야. 친구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어차피 프로그램 이용 못하고 시험 칠 건데, 자, 실전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x축이고 그 다음에 y축이고 라고 할 적에 우선은 요 녀석부터 그려놓고 할게요. 요 녀석이 바로 y는 x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을 그리기 전에 앞서서 어떤 녀석을 그릴 수가 있느냐, 요렇게 생긴 녀석을 그릴 수 있죠. 요 녀석은 y는 루트 x입니다.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가 0이고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3이라고 했을 적에 요 3이라는 요 점에서 누가? 요 녀석이 fx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fx를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가 y는 fx입니다. 이해됩니까? 앞서 그랬던 요 녀석은 지우고, 중요한 여기서 킬링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거 법력이 좀 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프로그램 이용할게요. 요 fx라는 그래프의 역함수, 즉 gs라고 하는 녀석은 y는 x의 대칭이다. 고로 어디에서 여기 0,3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끔 요렇게끔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이를 요 빨간색의 기준으로 해서 종이를 접었다 피면 데칼코마니 이루어진다, 대칭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녀석이 이제 x축이고 요 녀석이 y축이고요. 예,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fx라는 그래프가 루트 x-3이었죠. 그래서 요 녀석인데 같은 말이죠. 이 녀석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뭐 역함수라는 식을 사실 이제 풀 필요는 없는데 굳이 구한다면은, 자, y는 얼마? x-3의 2분의 1승이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는 x는 y-3의 2분의 1승이니까 양변에 제곱을 하면은 x제곱 이꼬르 y-3 고로 y는 얼마? x제곱 플러스 3이다. 단 x가 얼마보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적에 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앞서 요 밑에 있는 원래 있는 함수의 x값의 법력이 x가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어떤 녀석, 요 녀석은 이제 빨간색은 y가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빨간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를 집어넣느냐? 자, 새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 요렇게 녀석을 요 녀석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무시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만 우선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어진 준함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y의 값들도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정의되니까 요 녀석은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끔. 그래서 그림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함수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녀석인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다시 쳐다보면은 인테그랄 어디에서 3에서 12까지의 fx dx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색깔 바꿔서 할게요.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 3까지의 gx의 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하학적으로 요 녀석이 3에서 12까지가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 여기. 그림을 그리자면은 어디까지냐? 3에서 12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요 녀석의 넓이가 바로 요 녀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 요 녀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변할 적에 그러면 여기겠네요. 여기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요 파란색을 돌리면서 옆으로 눕히면은 어디가 채워진다? 바로 여기가 채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가 촉촉촉촉촉촉촉 이해됩니까? 또는 요 검정색을 어떻게 돌려서 돌려요. 돌려서 요 위에 세우면 어디에 채워진다? 여기에 채워진다라고 보이죠? 그렇게 채워진다라는 게 3에서 12 9니까 여기서 3에서 12 그래서 요 검정색이 어디에 채워진다? 여기에 채워진다. 고로 요 두 녀석의 합은 다시 말해서 어떤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말과 같다. 가로가 얼마인? 가로가 3이고요. 세로가 얼마인? 12인 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36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해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21번. 자, 이번에 21번 문제. 자, 수직점 위로 움직이는 전 P가 시각해서의 속도가 VT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1에서 4초까지 변할 때 전 P의 무엇을 구하여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녀석을 묻고 싶냐면은 위치의 변화량과 또는 이동 변화량이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녀석은 약간 다른데 정답은 완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를 낼게요. 여기가 0이에요. 0. 그래서 얘가 요 0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여기 5만큼 이동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했을 적에 거리의 변화량은 5 더하기 3에서 얘는 얼마다? 8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녀석은 8이 되고요. 위에 있는 요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된다? 처음이라는 요 점이 여기고요. 다시 처음이 여기 있었고 마지막에 있는 점이 여기니까 결국에는 이만큼 이동했다 해서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치 변화량은요. 나중 위치에서 무슨 위치? 처음 위치를 빼는 겁니다. 처음 위치. 이해됩니까? 나중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를 뺀 값이 바로 위치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 변화량은 움직인 총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움직인 총 거리. 선생님 글씨가 악필이라 갖고 여러분이 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움직인 총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녀석은 위치니까 참고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움직인 총거리는 말 그대로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라는 사실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전자에 이제 갑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나와 있는 요 VT라고 하는 요 속도를 말하는 녀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y절편이 6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6이네요. 6. 요 점이 6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가파르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가파르게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가파르게 밑으로 뚜루루 내려갈 건데 좀 선생님 완만하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그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선은 t라고 하는 녀석이 자 얼마일 적에 요 녀석이 속도가 제로가 되느냐 3일 적에 제로가 된다. 그리고 여기 2, 1, 1이 이쯤에 있겠고 그 다음에 4가 이쯤에 있겠네요. 너무 길게 했나 보네요. 그래서 1이라는 점일 적에 t가 1일 적에 속도가 얼마다? 4다. 맞죠? 그 다음에 4라고 했을 적에 속도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죠.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픈 말. 요 녀석의 넓이는 얼마예요? 가로가 2, 세로가 4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다? 가로가 1, 세로가 2니까 넓이가 1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점 P의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 하면 요 두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돼요. 네. 이게 빨간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수직선상 위에 나타내 보면은 누가 점 P가 만약에 처음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하지만 처음에 이제 1초 때에 있었던 위치가 0이라고 합시다. 1초 때에 있었던 위치가 0. 그러면은 자 1초에서 3초가 될 동안 얘는 오른쪽으로 왜 오른쪽이냐면은 양수라서요. 위에 있어서 x 위에 있어서 양수라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4만큼. 여기가 4야. 그렇게 4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3초대에서 4초 사이에 얼만큼 왼쪽으로 1만큼 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3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얼마이다? 3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개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서 풀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1번 문제까지 풀이를 완료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2번부터 23번까지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스타일 아닌 걸로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은 끝나듯이 말해놓고 또 하네. 자, 자, VT라고 하는 이 속도가 사실은 F'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가 이제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속도. 얘가 6-2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위치를 말하는 것은 즉 FT인데 그 녀석은 이 녀석을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6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어요. 고로 우리가 1초 때의 위치는 1초일 때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1초일 때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6 빼기 1 플러스 C니까 얘는 얼마다? 5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고 4초 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으면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죠. 6, 4,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C니까 얘는 얼마? 8 플러스 C죠. 8 플러스 C.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말했다시피 위치의 변화량은 요 나중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의 값을 뺀 거니까 요 아래쪽에다 위의 것을 빼면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정답은 3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답지보다는 좀 더 쉽죠?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2번부터 풀이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